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단순히 예술이나 고급 취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 가치, 행동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두가 문화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결혼 장면이 나오는데요. 금영의 아버지 관식이 사위가 되는 충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나의 천국을 보낸다. 딸이 자신에게 천국이었다는 이 말은 아버지의 부성애를 압축한 문장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문화의 다양한 차원. 문화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식론적 차원인데요. 이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감성적 차원입니다. 문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감탄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이 감성적 차원을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전 찬양은 교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절기 행사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에 단순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계란을 꾸미는 활동을 통해서 그 의미를 감성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 평가적 차원인데요. 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의롭고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에서 밝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과도한 폭력이나 선정적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비평하는 것도 이 차원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결됩니다. 효과적인 문화 경험은 이 세 차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문화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태도를 통한 표현. 문화는 먼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서양에서는 악수로 인사하지만 동양에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같은 악수라도 서양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손을 내밀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연장자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문화적 산물. 둘째, 문화는 다양한 산물로 표현됩니다. 음악, 영화, 뮤지컬, 문학, 드라마 등이 대표적인 문화적 산물입니다. 이러한 산물을 통해서 한 사회의 가치와 정서가 구체화됩니다. 상징체계. 셋째, 문화는 상징체계로 표현됩니다. 상징이란 특정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 감정, 가치를 담은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국가대표팀의 색으로서 애국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화의 형식과 시스템. 문화는 단순한 개별 요소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과 체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문화를 생각해 보면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지원 인력 등 다양한 역할이 분명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병원의 면회 문화도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병실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호자 외에 면회객은 별도의 휴게실에서 기다리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형식이 변화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문화 통합의 과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화해와 통합의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회학자들은 이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분열과 대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치유하고 화해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화 통합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의 실존과 믿음 사이에는 완전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흔들리고 변화합니다. 어제는 한 정당이 마음에 들었지만 오늘은 다른 정당으로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진 집단들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단순히 남북은 화해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감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화 통합의 실천. 목회 현장에서 문화 통합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그는 대구 출신의 보수적 배경을 가졌지만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80% 이상이 호남 출신인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적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는 당회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당구를 치러 갑니다. 당구를 치고 칼국수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감성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인식론적 차원만으로서는 통합이 어렵습니다. 문화와 종교의 관계. 문화와 종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종교는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문화는 종교의 표현에 영향을 줍니다. 폴 틸리의 말처럼 특정 종교의 내용이 문화적 양식을 만들어내고 문화적 콘텐츠가 종교적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문화를 선택했다면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종교는 선택사항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문화적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적 감수성의 중요성. 문화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인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경영하며 평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모두가 문화적 활동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